저는 오기 유재용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뭐 많이 떠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 이거 한다고 또 잠도 많이 못 자서 좀 약간 쾌한 상태인데 어쨌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피커 레코니션 팀이고요. 저희 팀의 발표 아웃라인은 이렇게 되는데 뒤에 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많이 큰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사진 한 번씩 넣었고요. 그냥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좀 보면서 아 이 사람 좀 괜찮게 생겼다 싶으면은 저한테 발표 끝나고 좀 몰래 와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최대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의 발표 주제는 음성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고요. 데이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텍스트 데이터 또는 앱리스트의 이미지 데이터 또는 영상 데이터도 있고요. 저희가 분석하려고 하는 음성 데이터가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는 스피치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런 스피치 데이터 속에는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목소리 빠르기인 템포, 뭐 그 사람만의 공명 주파수, 뭐 성대의 진폭이나 진동수, 떨림 또는 그 사람만의 음색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과연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화자인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스피커 레코그니션이라고 하고 뭐 화자인식이라 하면 말씀화, 사람자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떤 이런 게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성 데이터를 받으면은 이미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통해서 목소리를 가지고 누군지 식별하는 그런 거 가지고 화자인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뭐 본인 인증, 보안에서 본인 인증에서 많이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미 음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용의자 분석, 또 용의자 추적을 하는 데 있어서 음성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BC카드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보안 솔루션으로서 또 화자 인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중에 하나인 김앤장에서는 음성 데이터를 실제로 그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화자 인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 3가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프랏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랏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음성에 대한 녹음을 진행을 했고요. 녹음한 이후에 WAV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 인풋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칼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칼디 같은 경우는 특징 벡터 추출을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성 데이터 속에는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이 필요한데 네. 죄송하지만 말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여기서 다시 할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그냥 좀만 천천히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현하는데 총 3가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프랏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랏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성 녹음을 진행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성을 녹음한 이후에 WAV 파일을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칼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칼디라는 프로그램은 특징 벡터를 추출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성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빠르게 템포 이런 정보를 끄집어내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이 끄집어내는 역할을 특징 벡터 추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피처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칼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특징 벡터 추출하는 걸 가지고 이걸 인풋 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뉴럴 네트워크, 랜덤 포레스트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실제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사실 이 칼디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커피 원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칼디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바 같은 경우도 원래는 커피 브랜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이용되고 많이 그 딥러닝 솔루션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텐서플로우, 띠아노 또는 카페에서 야후가 만들어낸 게 카페인데 그 카페를 진 이유가 이런 식으로 IT 업계에서는 커피 이름을 가지고 많은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것을 통칭하기 위해서 카페라고 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좀 조사해보면서 처음 알았던 거고요. 좀 재밌게 좀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프랏 같은 경우는 음성학회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게 녹음하는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누르면은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Save as WAV 파일이라고 해서 그 바로 WAV 파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에 대한 플라팅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음질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달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음성 학회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음성 녹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 말고도 뭐 윈도우 녹음기도 있고 뭐 곰플레이어 녹음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다른 녹음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압축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압축하다 보면은 손상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손상 가능성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이용하지 않았고요. 쿠락 같은 경우는 녹음이 된 이후에 바로 즉시 WAV 파일로 변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손상에 대한 가능성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녹음된 파일 가지고 저희는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를 열어서 공유 폴더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조원들에 대해서 그 녹음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기다 그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얻었고 5에서 10초 길이의 음성 데이터를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컨디션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부러 빠르게 녹음한다든지 일부러 천천히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녹음을 한다든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녹음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음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주기 위해서 많은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녹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칼데를 이용해 그 프랑스를 이용해서 녹음을 한 이후에 녹음된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특징 벡터 추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끄집어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칼디라는 걸 이용을 했고 요걸 가지고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특징 벡터 추출을 해줘서 그 특징 벡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400 곱하기 1 하나의 벡터 차원으로 나오게 되고 요게 그 사람만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사실은 지금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요 값 안에는 그 사람만의 특징이 녹아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사람의 특징이고 요걸 이용해서 저희는 분류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해보자 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요거의 어떤 방법론이 아이벡터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벡터로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저희는 실제로 아이벡터를 이용해서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뉴럴 네트워크, K-민즈 알고리즘 여러 가지 알고리즘 적용해서 컨퓨전 매트리스를 본 다음에 애큐러시를 확인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레퍼런스와 어떤 프리딕트 값을 봐서 형주를 잘 예측하는가, 뭐 제형을 잘 예측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큐러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저희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이고요. 그래서 플러스를 이용해서 녹음을 한 이후에 이걸 가지고 특징 벡터 추출하고 이걸 인풋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아래 이걸 가지고 인풋 데이터로 분류 알고리즘 적용시켜보자. 이게 저희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사실은 보안에서 좀 더 활용해보자 라는 것이 저희가 좀 더 생각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물 한 모금 마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피처 익스프레션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요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음성인식과 화자인식이 무엇인지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하고요. 화자인식은 스피커고 이건 스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치는 어떤 헬로우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컴퓨터가 이게 헬로우다라는 텍스트 파일로 이런 식으로 헬로우는 헬로우다라고 인식하는 게 음성인식이고요. 그래서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화자인식 같은 경우는 어떤 재용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그 말을 듣고 이 말은 재용이라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의 특징은 유재용이라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유재용이다. 라고 띄워주는 게 화자인식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식별해주는 것이 화자인식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음성인식과 화자인식을 좀 구분할 수 있고 사실은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 도전했던 건 음성인식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개수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을 다는 것도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방향을 좀 바꿔서 화자인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특징 벡터 추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FCC라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i벡터라는 방법입니다. MFCC라는 방법은 이전까지 사용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i벡터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드밴스된 지금 현재 사용되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방법입니다. MFCC의 단점이라고 치면은 아웃풋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길이의 인풋이 들어가면은 짧은 길이의 아웃풋이 나오고요. 긴 길이의 인풋이 들어가면은 긴 길이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i벡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i벡터를 이용했고요. i벡터 같은 경우는 아웃풋의 차원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원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인데요. 뭐 200차원, 300차원, 400차원. 아까 저희는 400차원으로 정했죠. 그 400차원을 정한 이유는 어떤 기존 논문이나 선행 연구에서 400차원이 가장 레코멘데이션 된다.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것이 어떤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또 레코멘데이션 되는 400차원을 이용해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아이벡터 같은 경우도 NFC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차원을 정하는 것도 사실 어떤 차원 축소의 개념이 있는데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벡터 같은 경우는 MFCC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MFC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뒤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클리닝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저희가 음성 데이터 분석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VAD라고 합니다. Voice Activity Detection이라고 해서 실제 음성이 있는 부분만 잘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사이런스 부분이 있다면은, 사이런스 시그널이 있다면 요거는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진짜 원하는 부분은 음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라내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평균의 60% 또는 70% 이하는 노이즈로 판단하겠다. 또는 어떤 절대적인 스레시홀드 기준을 정해서 절대적인 스레시홀드 기준보다 아래는 노이즈로 판단하겠다. 또는 이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지만 음성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했고요. 전체 29%가 노이즈로 판단됐고, 저희 데이터에서는 나머지 71%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음성에 대해서 프레임을 나눠주는 과정이 있는데요. 프레임을 나눠주는 과정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어떤 오버래핑 되게, 중첩되게 오른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전체 음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조금씩 옮겨준다. 이런 과정을 해밍 윈도우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 좀 빠르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를 적용시켜줍니다. 이 이유는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가 좀 낮은 값이고 가운데만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적용시켜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양 사이드가 축소되게 됩니다. 요거 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저희가 여러 가지 프레임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음성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음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리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리면 안 되고 하나의 그걸로 가야 되는데 잘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극복해주기 위해서 양쪽 사이드에 대한 정보를 좀 최소화시키고 가운데 있는 정보만 활용해보자 하는 게 어떤 이런 코사인에 대한 정보를 입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의무점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양쪽에 축소가 되면은 정보의 고정된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이 시간 같은 경우는 1초에 보통 100개 프레임을 내고, 만약에 이게 13 곱하기 600 차원의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것은 6초 정도의 어떤 음성을 녹음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초에 100개 프레임이고 요거에 비례하게 아웃풋이 나오는데요. 요 앞에 있는 13 있잖아요. 13 같은 게가 13이 멜 필터 100개 삼각형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게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정보가 좀 크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좀 주파수가 높은 부분이 값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차이를 이용해서 실제로 분류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MFCC의 어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MFCC 아웃풋은 13 곱하기 어떤 시간에 비례하는 어떤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정해놓으면 이게 고정된 아웃풋이 나오겠지만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정형화된 데이터 프레임이나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고,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MFCC를 이용해서 하나의 고정된 차원의 아이벡터를 뽑게 해주는, 고정된 차원의 아웃풋을 뽑게 해주는 아이벡터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아이벡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차원으로 저희가 정해서 어떤 음성이 들어가면은 어떤 음성 길이에 상관없이, 길이의 어떤 시간에 상관없이 400차원, 400 곱하기 1이라는 벡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벡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추출을 했고요. 이 방법론적인 것은 차원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음성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400 곱하기 1이라는 하나의 고정된 아웃풋에다가 정보를 축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사실은 요 아이젠 밸류나 아이젠 벡터, 요거 같은 경우는 통계학과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PCA나 그런 그럴 때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그런 걸 이용해서 차원 축소해서 아이벡터를 뽑아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벡터 추출 방식에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차원 축소하는 방법에는 예전에는 LDA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LDA는 뭐냐면은 선형 판별 분석이라고 해서 Linear Discriminated Analysis라고 해서 선형 판별 분석인데, 이걸 이용해서도 사실 차원 축소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차원 축소를 했다면,
이게 사실은 약간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PCA를 이용해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차원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벡터를 뽑는다고 하고요. 이 LDA 개념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은 클래스 간과 클래스 내, 비트윈과 위딘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윈 간에는 사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가 커야겠죠. 그 다음에 위딘 간에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작아야 됩니다. 이 비율을 이용해서 클래스 간과 클래스 내의 비율을 최대화해주는 방법으로 차원 축소해주는 방법이 LD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래는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PCA를 이용해서 차원 축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아이벡터 LDA를 이용해서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음성이 있으면 노이즈도 분명히 존재할 테고요. 그 다음에 화자 효과가 있고 녹음 환경이 있습니다. 화자 효과 같은 경우는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녹음 환경은 같은 사람이라도 집에서 녹음한 것과 학교에서 녹음한 것, 이 자리에서 녹음한 것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녹음 환경인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같은 사람이면은 같은 아웃컴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녹음 환경이 가장 작아져야 됩니다. 녹음 환경은 작아져야 되고 환자 효과는 커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LDA를 거치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녹음 환경을 떠내려고 해도 이게 잘 껴지지가 않고 저희가 표현하게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껴내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딱 껴주면 좋은데 아무리 떠내려고 해도 화자 효과가 이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라 LDA가 아니라 PCA를 가지고 차원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PCA 같은 경우는 주성분 분석 같은 경우는 분산이 가장 큰 축, 어떤 회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산이 가장 큰 축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4개였는데 하나로 이렇게 차원 축소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가장 분산이 크게 변동성이 가장 큰 축을 정해서 차원을 축소해주는 방법이 PCA 방법이고요. 저희가 아니라 이 화자 이식할 때는 아이벡터를 뽑을 때는 LDA가 아니라 PCA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및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총 40명의 음성 데이터를 얻었고요. 저희 조원뿐만이 아니라 조원 친구들, 왜냐면은 저희 거 가지고 맨 처음에 만약에 트레이닝 시켰다면은 모델링을 구축했다면은 이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도 한번 녹음해서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할 때는 70%를 트레이닝 셋으로 만들어서 모델링을 구축했고 나머지 30%를 테스트 셋으로 이용해서 스코어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것은 서포트 벡터 머신, 뉴럴 네트워크, K-means 알고리즘,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이 잠시만요. 원래 이게 다른 걸로 바뀌었었는데 좀 수정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적용시켜서 실제로 액큐러시를 봤고요. 액큐러시를 볼 때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예전 거 그거 같은데 잠깐 바꿀 수 있나요? 추가가 안 된 것 같아요. 변경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터랙티브하게 바로바로 결과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따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에서의 활용을 좀 보면은 저희가 총 3가지 보안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목소리라든지 홍채, 좀 지문 이런 걸 가지고 라고 하고요. have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 그런 거 말하고 no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 이런 거 가지고 have, no, 라고 하는데 이 3가지가 만약에 결합됐을 때 가장 강력한 보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플러스 알파로 해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음성 인식에 대한 거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것까지 포함되면은 조금 더 어드밴스된 보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안 알고리즘 컨셉은 하나는 Show me your voice라고 해서 요새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Show me the money잖아요. 그래서 Show me the money를 조금 생각을 해서 어떤 음성 데이터가 이렇게 구축된 모델링된 6명 중에 새로운 트레인 데이터,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과 가장 비슷할까라고 구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해서 아노멀리 같은 경우는 true, false 그 사람이면 true, 나머지는 false라고 지정을 해서 그 사람만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은 여기에 딱 통과가 되겠죠. 하지만 요 사람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 통과가 가능한 어떤 그런 모형을 만드는 게 저희의 어떤 보안 컨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Show me your voice라고 해서 이 사람이 노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면은 이 사람은 이걸 유재현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지연이라고 판단하고 다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대다수로 만약에 판단한 거 가지고 아 이거는 유지비다 라고 결론 낼 수 있게 한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쇼미 이어 보이시고요. 음성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특징 벡터 추출, 칼들을 이용해서 특징 벡터 추출을 하고 그 어떤 I 벡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류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데이터는 이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는 아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아노말리 디텍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트루 폴스를 이용해서 적용시킨 게 아노말리 디텍션 알고리즘이고요. 뒤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비정상 탐지라고 하고 아노멀리 디텍션은 보통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분포에서 비정상 요소로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탐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정하면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되고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것을 모두 비정상으로 판단해서 정상인 부분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디텍션, 아웃라이어 디텍션, 아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고, 어떤 카드 도난 탐지나 사이버 보안 침입 조기 탐지에서 많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처럼 포인트 아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이걸 가지고 이건 아웃라이어다, 이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컨텍슈얼 아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어떤 온도 같은 경우에서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디텍트하는 게 어떤 이런 거고요. 컨텍슈얼. 그 다음에 컬렉티브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 것에서 패턴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디텍트하는 게 어떤 컬렉티브 아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중에서 저희는 이 포인트 아노멀리 디텍션을 가지고 구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포인트 아노멀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했는데요. 어떤 A라는 사람을 true라고 놓으면은 A 이외의 사람은 모두 다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시킬 때는 이 A라는 true인 것만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A다. 또는 이 바운더리 안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A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요거를 바운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웃라이어 바운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안 성능을 확인해 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가지고 요 사람은 잘 통과가 되겠지만 요 사람은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오면은 통과가 안 될 거고요. 이런 거 가지고 아웃라이어 디텍션,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 컨셉이 원래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보안 잠금이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에서 음성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그 트레인 돼 있다면 음성을 가지고 보안이 풀리도록 하는 게 원래 저희 컨셉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좀 사실 이 단계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 팀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음성인식, 스피커 레코그니션 뿐만 아니라 스피치 레코그니션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스피커뿐만 아니라 스피치에 대한 정보, 카메라 열어라는 음성까지 만약에 알게 된다면은 그 트레이닝 시킬 수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보안이 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카메라가 열리게까지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지금 구현은 못하는 상태고, 요거는 저희가 프로젝트가 끝나도 저희 팀원들끼리 좀 더 얘기를 해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레퍼런스는 이렇게 되고요. 한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알샤이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샤이니를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알샤니를 키면은 이런 식으로 웹 형태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포트 벡터 머신, 각각 탭을 통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코사인 디스턴스, 뉴럴 네트워크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분류 알고리즘 적용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고 액큐러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기본적인 커널을 이용했을 때는 65.52가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에서 커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커널을 어떤 걸로 바꾸면은 가장 액큐러시가 높아질까? 만약에 이걸 누르고 만약에 뒤에 밑에 보면은 서브밋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뷰를 누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트레이닝이 돼서 액큐러시가 받게 되거든요. 지금 65.52%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걸 보면은 지금 트레이닝 되는 과정입니다. 100%가 되면은 바뀌게 되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100% 완벽하게 지금 분류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커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아규먼트를 어떤 거를 변경했을 때마다
그 어떤 아웃컴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샤이니의 강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어떤 플라팅이나 인터랙티브한 테이블을 보는데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고요. 랜덤 플래시 또한 어떤 80% 액큐레시 볼 수 있고 컨퓨전 매트리스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랜덤 플래시 같은 경우도 아규먼트를 이렇게 있습니다. 트레이가 몇 개 할 것인지 맥스 노드는 몇 개를 할 것인지 바꿀 때마다 여러 가지 어떤 액큐레시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사실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 여기 뭐 액티베이션 펑션은 뭘로 할 것인지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할 것인지 또는 뭐 렉티파이어 뭐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렐루라고 해서 이걸 어떤 걸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떤 걸로 쓸 것인지 그다음에 뭐 드랍아웃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그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그런 용도인데요. 가장 여기서는 뭐 책에서 볼 때는 뭐 0.5% 50%가 가장 뭐 레코멘데이션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액큐러시가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옵티멀한 아규먼트는 어떤 게 될까? 변경해 가면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이 데이터에는 어떤 아규먼트가 가장 좋을까? 확인하는 과정이 어떤 이런 아예 샤이니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업데이트를 누르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저희의 전체적인 플랜트 목표는 음성 데이터를 얻어서 음성 데이터를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이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사실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그널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 데이터를 얻어서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이걸 가지고 그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해보자 라는 것이 저희의 전체적인 목표였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뭐 고도의 어떤 그런 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도 실제로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